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8장 마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찰, 건조마찰 법칙과 마찰 개수, 마찰각, 건조마찰, 세기와 나사, 베이트 마찰각, 구름 저항력, 베이트 마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찰은 공학적 문제에서 문제이기도 하고 유형하기도 하겠죠. 음, 네. 이 자동차 부품에서 마찰에 의해서 기구적인 구성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찰이라는 것은 두 평면이 접촉할 때 접촉면에 마찰이 없다면 한 면이 다른 면에 작용하는 힘은 면의 수직하게 작용하고 두 면은 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찰이 있는 접촉면에서는 두 면의 상대 운동을 방해하는 접속력이 생긴다고 가정하였어요. 이것은 단순화시킨 것이고 실제로 완전히 마찰이 없는 면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면이 접촉하여 상대 운동을 하려 할 때 마찰력이라 하고 접선력은 항상 발생을 합니다. 뒤에 장에서 다시 소개를 하겠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마찰에 대한 것들, 자동차에 적용되는 거 봅시다. 여기는 이제 고마찰력 엔진의 구동 베이트죠. 얘는 저마찰력, 로우 프릭션 해서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에서 마찰에 대한 걸 보고 여기도 이제 저마찰력이죠. 앞차축 저널과 베어링, 저널과 베어링. 자, 얘는 고마찰력이죠. 디스크 브레이크죠. 디스크 브레이크.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 이제 제동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중마찰력에서 쇼겁쇼버입니다. 쇼겁쇼버, 쇼겁쇼버. 위에 이제 쿠션을 여러분 주는 거죠. 충돌이 생겼을 때 스프링에 의해서 이렇게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마찰력이죠. 타이어 스레드, 타이어 여기 지면에 대해서 마찰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마찰력이죠. 에어백을 전개시키는 것.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우리 마찰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앞장에서 얘기를 했죠. 앞장에서는 마찰이 없다, 프릭션 리스하거나 마찰이 있다고 가정을 하였어요. 프릭션 리스는 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평면을 얘기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러프는 접촉 표면에서 상대 운동을 방해하는 접선력이, 접선력이 존재하는 평면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완벽하게 마찰이 없는 평면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고 두 평면이 서로 상대 운동을 하면서 접촉을 하면 마찰력이라고 부르는 접선력, 예, 접선력이 탄젠셜 포스가 발생을 합니다. 접선. 하지만 마찰력의 크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충분히 큰 힘이 작용하면 운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마찰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은 정도의 차이가 되겠죠. 마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라이, 쿨록 마찰, 건조 마찰, 그리고 유체 마찰, 플루이드 마찰로 구분됩니다. 유체 마찰은 윤활 기구에 적용되고 여기서는 윤활이 안 된 건조 마찰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 마찰 법칙과 마찰 개수를 봅시다. 자, 건조 마찰 법칙은 이 실험에 의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게 W인 블록이 수평면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놓여져 있어요. 자, 블록에 작용하는 힘은 자중 W로 바닥면으로부터 반력이에요, 반력. 맞죠? 바닥면에 반력이 있고, 자, 블록에 작용하는 힘은 자중, 예, 지구 중력과 바닥에서 작용하는 반력이 있습니다. 자, 블록은 자중에는 수평 평면이 없으므로 바닥면으로부터 반력에도 수평이 없습니다. 수평이 없습니다. 수평 성분이 없습니다. 어, 따라서 반력은 면의 수직하게 작용하고 N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N에. 자, 그러면 요 수평력 P를 블록에 작용시켜 봅니다. 만약 P가 작다면 블록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맞죠?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힘과 수평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요렇게 F. 그래서 얘는 정마찰력으로 합니다. 정마찰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태틱 프릭션 포스 해가지고 마찰력 F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요거는 정마찰력. 이 힘은 블록과 바닥면 사이에 접촉면 전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힘들의 성질을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접촉면의 요철과 작지만 분자 간의 인력, 이렇게 거치기 있죠. 요런 거. 인력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 됐죠? 네. 그래서 P가 증가하면 정적 마찰력 F가 최대값 F 맥시멈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합니다. 네. 계속 얘가 저항을 하면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포스 맥시멈은 어, 맥시멈은 마이크로 SN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이퀄리브리엄 구간이죠. 네, 변화되고 FK로 이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힘 P가 증가하면 마찰력 F의 크기도 어떤 최대값 FM에 도달하기까지 P에 계속 저항하면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P가 더 증가하면 마찰력은 더 이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블록은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얘는 FM에서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니까 K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접촉면이 3대 운동을 할 때 요측면에 접촉면에서 요철의 교합이 감소를 합니다. 교합이. 그러면 이제 블록이 이제 미끄러져 있죠? 그러면 마찰력은 거의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마찰력.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래서 키네틱 프릭션 포스라고 해서 키네틱 동을 붙여서 FK로 표현을 합니다. 됐죠? 네, 이거는 F 맥시멈에서 FM으로 표현을 했고 쟤는
동마찰력이라 해서 FK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일정하게 평행하게 이제 증가됐다가 그 힘이 더 증가되니까 이제 마찰력을 넘어서는 힘이 생겨서 이제 동마찰력 아, 이렇게 이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FM은 마이크로라 표현하고 뮤라고 있죠. 그래서 뮤 S에다가 N을 해줍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뮤 S는 정마찰 계수로 합니다. 정마찰 계수. 정마찰 계수. 그러면 여기 뮤 K는 동마찰 계수가 되겠죠. 동마찰 계수. 네. 그래서 동적 마찰력 FK는 동마찰 계수에다가 뉴턴을 곱해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정마찰 계수 FM은 뮤 S에다가 N을 곱해주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동마찰 계수가 상수가 되겠죠. 상수. 네, 그래서 뒷장에 보면 이제 마찰 계수가 여러분 나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은 건조 표면에서 정마찰 계수의 이제 건사값이 되죠. 그래서 금속과 금속의 정마찰 계수는 0.15에서 0.6 나옵니다. 0.6, 0.6. 메탈하고 이제 나무는 0.2에서 0.6이 나오죠. 0.6. 그래서 이것도 마찰 계수는 여러분 무차원입니다. 무차원. 무차원의 양이에요. 마찰 계수는 무차원. 무차원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마찰 계수는 SI 단위계 또는 모든 단위계에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정마찰 계수는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제 동마찰 계수는 여기에서 여러분 약 한 25% 정도 적용이 돼. 작은 값을 간 25, 25% 작은 값을 갖습니다. 동마찰 계수는 약입니다. 마찰 계수. 네. 자, 지구 대 지구의 지면과 네. 지구의 지면과 지면 마찰은 0.2에서 1.0 나오죠. 그 고무와 콘크리트는 0.6에서 0.9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우리 금속과 금속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15에서 0.6 됩니다. 우리는 금속과 금속 간의 결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최대 정마찰력은 FM은 뮤S에다가 N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제 동마찰력은 동은 키네틱 프릭션 포스라고 했죠. FK를 붙여서 UK 동마찰 계수에다가 뉴턴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UK는 20% 적으니까 약 0.75 US를 가지죠. 됐죠? 25% 작다고 했죠? 네.
자, 그래서 최대 정마찰력과 동마찰력은 수직력에 비례하고 접촉면의 유형과 뭐 이렇게 요철이 있는 것과 아주 이리 거울 표면, 거울 표면처럼 매끈한 면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거울 표면은 잘 미끄러지고 이런 요철이 심한 데는 마찰력이 이제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캐드 할 때 기억납니까? 표면 거치기, 표면 거치기, 표면 거치기에서 이렇게 했죠. 얘는 제거 가공이 없고 W, X, Y, Z. 그래서 여러분 KS 제도 규격을 보면 이렇게 표면 거치기 해놨죠. 제거 가공 없고 얘는 W가 12.5 미크론, 마이크로미터라 0.001 밀리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는 3.2, Y는 0.8, Z는 0.2 미크론입니다. 미크론은 0.001 밀리미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라고 하고 미크론이라고 또 있죠. 그래서 요 단위입니다. 그래서 Z로 갈수록 요걸 표현할 때는 이제 여러분 뭐 최대 중심선 뭐 10점 있는데 어, 그 중에 자, 일단 여기 이제 표면을 우리가 절삭 가공하게 되면 이렇게 요철이 생기거든요. 요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선 평균 거치기는 중심선을 잡는 거고 최대는 낮은 것, 높은 것, 뭐 이렇게 잡는 거고 10점은 요 중에 이제 10점 구간을 잡아서 높이를 하는 건데 뭐 그까지는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표면 거치기에 따라서 마찰이 덜하다. 그리고 케이스 규격에 우리가 쓰는 걸 보면 이 Z로 갈수록 대표 문자를 표기를 해놓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Z로 갈수록 이렇게 표면 거치기가 정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접촉면의 유형과 조건의 의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강체가 수평면과 접촉할 때 4개의 사항을 보세요. 자, P, 힘이 가해지고 자중이 있고, F, 자, 마찰력이 지금 0일 때, 마찰이 없을 때, 이렇게 되고, 자, 지금 비스막의 P가 이제 힘이 가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 PX는 0보다 크고, F보다 작고, 그래서 FM은 뮤 SM보다 작다는 얘기죠. 자, 움직이기 직전은 PX는 FM과 같아요. FM은 뮤 SN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뮤 S는 정마찰 계수였죠. 정마찰 계수고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는 FK는 뮤 KM과 이제 같죠. 그래서 PX는 FM보다 작은 값이 될 때, 이런 네 가지 사항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찰가 종종, 수직력과 종종 수직력 N과, 자, 마찰력 F를 합력 R로 대체하는 것이 이제 편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찰이 없죠. 마찰이 없고 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 자, 움직이기 직전은 탄젠트 세타 S. 네, 요거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R로
합력 R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합력 R로. 여기도, 아, 밑에, 네, 아, 이분은 이렇고, 자, 이 수직력하고, 예, 수직력하고 마찰력 F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예, 이걸, 이걸, 자, 우리 힘 F로 이쪽이라고 하면, 이렇게 맞닿는 부분에서 이렇게 합력으로 R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R로. 됐죠? 예. 두 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하는 게 여러분 편리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 S는 요 각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n분의 fm이고 얘는 n분의 뮤 sn입니다. 네. 탄젠트 세타 S는 뮤 S가 되겠죠? 뮤 S가. 자, 이동할 때는 탄젠트 어, 파이, 제가 아까 요 세타라 했습니까? 네, 이 습관이 돼서 그래요. 세타는 종종 이제 각도를 얘기하는 데 여기서는 지금 파이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파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탄젠트 파이 k는 n분의 fk는 n분의 ukn 이렇게 나타내고 탄젠트 파이 k는 뮤 k 이렇게 이제 나타내겠습니다. 자, 마찰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변 경사각 세타를 갖는 경사판에 놓인 무게 W 블록을 생각해 봅시다. 얘는 마찰이 없고, 얘는 지금 자중이 있는데, 자, 마찰력이 자중값보다 크니까 이제 움직임이 없죠. 움직이기 직전은, 세타는 파이 S분의 앵글 오브 디스포스. 그리고 이동은 이렇게 N은 W 코사인 세타, FK는 W 사인 세타보다 이제 작습니다. 자, 됐죠? 네. 여러분이 이제 강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얘기는 여러분 못합니다. 책에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자, 그래서 예제 8-1 보면 최대 마찰력을 계산하고 평행에 필요한 마찰력과 비교하라. FM은 μSN이었죠. 그래서 FM은 0.25, 0.25, 240뉴턴, 240뉴턴은 60뉴턴.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꼭. 그래서 이 값의 의미는 FM은 60뉴턴이고 F는 80뉴턴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블록은 미끄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 마찰력이 평행에 필요한 마찰력보다 작으면 블록은 당연히 미끄러지겠죠. 예, 동마찰력을 계산합니다. F 액츄얼은 FK였죠. FK는 뮤 KN이었으니까 0.20, 240뉴턴은 48뉴턴. 자, 이것은 유형환의 전형적인 마찰 문제입니다. 움직임이 발생되는지 결정하는데 정마찰 계수가 사용됨을 유의하고, 그러나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찰력을 계산하는 데는 동마찰 계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움직임 발생까지는. 네. 자, 책의 풀이 예제 8-1번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네, 여러분 유심히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예제 8-3번 넘어갈게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자, 세기 8- 세기 봅시다. 세기는 여러분 알죠?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박아두는 것. 그래서 세기는 웨지, 무거운 하중을 들어 올리는 단순 기계, 블록을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은 블록의 무게보다 현저하게 작다. 마찰은 세기가 미끄러지는 것을 또 방지하고 블록을 들어 올리는 최소 힘 P를 구하려고 한다. 색이 있습니까? 또 우리 색이 뭐죠? 우리 교재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망치. 아, 망치가 아니고 여러분 도끼 생각하시면 되죠. 도끼 어떻습니까? 새끼 모양으로 쪼깃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딱 찍으면 삼각형으로 들어가면서 어, 우리 나무를 딱 쪼개게 되죠. 그래서 블록을 자유물체로 생각합니다. 자유물체. 그래서 시그마 fx는 0이죠. 그래서 자, 평행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n1 플러스 마찰 계수에다가 여기 수직력 n2 되면 0이 돼야 되죠. 그리고 시그마 fy도 0이 돼야 되니까 자, w 하중하고 반대해서 마이너스 w 마이너스 뮤 s n1 플러스 n2는 0 돼야 되죠. 또는 우리 아까 합력을 했죠. 합력해서 R1, R2 플러스 W는 0이 되면 돼요. 자, 여기 세기를 자유무체로 생각하고 시그마 fx는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F3 코사인 6도, 마이너스 N2 사인 6도, 플러스 P는 0. 시그마 FI는 0, 마이너스 N2, 플러스 N3, 에다가 코사인 6도, 마이너스 뮤 S 사인 6도는 0. 또는 이거는 P 플러스 R2 플러스 R3. P 플러스 여기에서 합력 R2. 여기에서 R3는 0. 이렇게 그럼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사각나사. 자, 여기 사각나사는 요 나사산이 지금 사각으로 여러분 난 겁니다. 사각나사는 잭, 프레스 등 여러 기계에 흔히 사용되고 경사면에 있는 블록과 유사하게 해석을 합니다. 마찰력은 접촉 면적과 관련이 없음을 기억을 합니다. 접촉 면적과 관련이 없습니다. 베이스에 나사를 펼치면 그림과 같이 이제 직선이 됩니다. 직선. 나사를 세우면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경사의 수평 길이는 2파이 r이고 수직 길이는 L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 Q의 모멘트는 힘 P의 모멘트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위로 이동하는 직전에 Q를 구하고 Q 얘는 아래로 이동하기 직전에 Q를 구하고
얘는 이제 아래로 이동하기 직전입니다. 예. 그래서 얘는 파이 s는 세타, 요 파이는 네, 세타보다 큽니다. 예. 얘는 아래로 이동할 때는 파이 s가 세타보다 이제 크죠. 그죠? 큰 상황입니다. 어, 잠깐. 자율이 사각나사지만, 여러분, 나사가 이제 요 사각이니까, 예, 자,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사가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나사에는 피치가 있고, 여러분, 리드가 있어요, 리드. 예, 피치는 요 나사와 나사의 간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격. 이해되셨죠? 뭐, 나사든 나사와 나사 간격을 얘기를 합니다. 리드는 나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동하는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례전 했을 때. 이례전 했을 때. 네. 자, 예제 8-6 한번 볼까요? 클램프가 두 개의 나무 조각을 지금 잡고 있죠. 이 클램프는 평균 지름이 10mm인 두 줄 사각 나사로 피치는 2m예요, 2m. 나사와 나사의 간격은 2m죠. 근데 두 줄 사각 나사라고 하죠. 그 줄로 된 겁니다. 나사부의 마찰 계수 뮤 S는 0.3이에요. 0.3. 만약 최대 토크 40 뉴턴 메타가 클램프를 조이는데 가해지면 나무 조각에 작용하는 힘 A, B는 클램프를 푸는데 필요한 토크를 구하라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리드 각과 피치 각을 계산하고 경사평면을 블록에 올라가기 직전과 유사하게 생각하여 클램프를 푸는데 필요한 토크를 구합니다. 네, 못하네요. 자, 모델링과 해석. 자, 리드 각과 피치 각을 계산합니다. 두 줄 나사이므로 리드 L은 피치의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2파이 R 분의 L에는 10파이 밀리미터에서 2에다가 2m 두 줄이니까 빼주면 그래서 0.1273 각으로 바꿔주면 7.3도가 나오죠. 그래서 탄젠타 파이 S는 뮤 S니까 얘는 0.3 각도로 하면 16.7도. 자, 그래서 자세한 6도. 그래서 경사평면을 블록이 올라가기 직전과 유사하게 생각하여 힘을 삼각형으로 조임력을 구하면 됩니다. 네, 됐죠? 네.
네, 여러 용어가 상세하게, 그렇죠. 자, 그래서 QR은 40뉴턴, 메타는 자, 5분의 40에서 8kN 이 나오고, 자, 탄젠트 세타 플러스 파이 S는 WQ니까 W는 탄젠트 24 분의 파이 킬로뉴턴은 17.97kN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경사평면을 블록이 내려가기 직전과 유사하게 생각하여 클램프를 푸는데 필요한 토크를 구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파이 S 마이너스 세타는 WQ니까 Q는 17.97kN, 탄젠트 9.4도, 는 2.975kN, 토크는 QR이니까 2.975kN에다가 5는 14.87Nm.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나사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데 이 힘은 나사 축에 대한 이 힘의 모멘트와 가해진 우력이 동일하다고 해서 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해석은 주로 건조 마찰에 응용해요. 나사를 풀 때 우력은 조일 때 우력과 다름에 유의를 합니다. 자, 마찰 응용 봅시다. 마찰 응용. 자, 마찰 응용은 교과서 여러분 374페이지에 있어요. 자, 전의 베어링은 회전축을 횡방향에서 지지를 합니다. 지지. 전의 베어링은 횡방향 지정합니다. 트러스트 베어링은 축 방향을 지지합니다. 축 방향을. 그죠? 그래서 완전히 윤활된 베어링의 마찰 저항은 간격, 속도, 윤활제 점도, 얼마나 뻑뻑하냐, 무르냐 하는 거죠. 점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분 윤활된 축과 베어링은 직선에 따라 직접 접촉되는 거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어링이라는 것은 회전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어링에 작용하는 힘은 휠과 축의 무게 W와 운동을 유지하는 우력 M, 그리고 베어링의 반력 R. 자, 작용하는 힘은 무게와 휠과 축의 무게 W와 자, 운동을 유지하는 우력 M과 베어링의 반력 R입니다. 당연히 반력은 수직 방향이고 크기는 W. 자, 반력의 작용선은 축의 중심 O를 통과하지 않아요. 작용선은. 반력 R은 중심 O의 오른쪽이며 우력 M과 균형이 되는 모멘트를 만듭니다. 물리적으로 접촉점은 베어링을 축이 올라가듯이 이동합니다. 접촉점은 베어링을 축이 올라가듯이 적용합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우리 해정하는 게 이제 바퀴죠. 일종의 마찰과 구름 저하링이에요.
자, 바퀴는 인류 문명의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로서 무거운 물건을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있게 하죠. 그래서 지면과 바퀴의 접촉점은 어떤 순간에도 지면에 대하여 상대 운동이 없으므로 바퀴는 물체가 지면과 직접 접촉할 때 생기는 큰 마찰력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퀴는 완전하지 않으며 운동에 대한 저항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저항이 발생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축마찰과 바퀴의 마찰이 합성된 효과고, 두 번째는 바퀴의 지면이 변형되므로 바퀴와 지면의 접촉이 점접촉이 아닌 면접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면접촉. 예.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면, 자, 축과 베어링을 사용한 8개 바퀴로 지지되어 있는 기차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차는 일정한 속도로 수평 직선 궤도를 이동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바퀴 중 하나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자, 방향 좀 그렇지만, 요렇게 여러분 그릴 수가 있겠죠. 자유물체도. 요걸로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는 8-10을 보시면 됩니다. 하중은 여기 있고,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자, 우력이 요렇게 된다고 봅시다. 자, 그래서 자유물체도로 그리면 이렇게 바퀴 하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바퀴에 의해서 지지되는 하중 W와 궤도로부터 수직 반력도 N이 있겠죠. N. 수직 반력 N이 있겠죠. N. 맞죠? 여기 궤도 여기 있다고 하면 네, N. 그리고 마찰력 F가 있겠죠. 요걸 우리가 한 번에 표현해서 R로 그렸죠. R로. 네. 그림이 없어서 요 위에다가 여러분 그리고 있습니다. 궤도. 네. 모니터가 움직이니까 예쁘게 좀 안 그려지네. 이렇게 궤도. 됐죠? N, F, 마찰력. 요걸 해서 이렇게 이제 R로 우리가 표현을 했죠. 네, 자, 하중 W는 축의 중심 O를 통과하도록 그려졌어요. 베어링의 마찰 저항력은 반시계 방향 우력 M으로 나타내지죠. 요거 말고 지금 요거 얘기합니다. 그냥 그림만 여러분 차용했어요. 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자유물체가 평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두인 P와 F가 있어야 되죠. 네, P, 여기 F는 우리 그렸죠. 자, 우력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M 마이너스 M으로 합시다.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 F는 궤도에서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고, F는 여기 우리 마찰에서는 마찰력으로 표현했죠. P는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 일정한 속도로 굴러가도록 바퀴에 가해지는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P는. 자, 만약 바퀴와 궤도면 사이에 마찰이 없다면 힘 P와 F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찰이 없으면, 여기 마찰이 안 생기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때 축마찰을 나타내는 우력엠도 없어지겠죠. 맞죠? 그래서 즉 바퀴는 베어링에서 회전하지도 않고
궤도 위를 미끄러지게 되겠죠.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축에 마찰이 없을 때는 우력 N과 힘 P와 F가 0이 되죠. 0. 예를 들면 베어링에 의해 지지되지 않고 수평 지면을 일정한 속도로 자유롭게 굴러가는 바퀴는 두 힘, 자중 W와 반력 N, 수직 반력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수평 지면을 자유롭게 굴러가고 있는 바퀴는 무한히 굴러가게 되겠죠. 마찰력이 없으면. 그러나 경험적으로 바퀴는 점점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정지되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 형태의 저항 때문입니다. 이를 여러분 구름 저항이라고 합니다. 롤링 레지스턴스. 구름 저항이라고 합니다. 하중 W 구름정. 그래서 여러분 베어링 할 때는 구름정, 구름 마찰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중 W에서 바퀴와 지면은 약간 변형되어 면접촉에 이른다고 했죠. 면접촉. 면. 면접촉은 표면, 서페이스, 페이스, 면. 면접촉입니다. 그래서 바퀴에 작용하는 어, 힘의 압력은 예, 점 B에 여기다 그릴 걸 그랬나요? 여기가 B. 교재 여러분 그림 8-1 374페이지 있습니다. B. 네. B에 작용하는 힘 R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이제 B가 여기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R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은 바퀴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상에 작용하지 않고 이 점보다 약간 앞쪽인 B점에 작용을 합니다. B점에 작용을 합니다. 점 B에 대한 W의 모멘트가 균형을 이루고 일정한 속도로 바퀴가 계속 회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퀴의 중심에 수평력 P가 가해져야 되겠죠. 자, 아까 지웠지만 이렇게 P가 가해지게 되겠죠. 네, 여기는 R이 되고 네. 그래서 얘는 시그마 MB는 0이 되겠죠. 네, 시그마 MB는 0이 되게 적용을 하면 요 식은 자, P R은 WB. 그래서 R은 바퀴의 반경이 되고, 예, 힘 PW, B는 O와 B의 수평거리가 됩니다. 자, 그랬던 요 O와 여기 B 있죠? 여기의 수평거리, 여기가 B가 같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 P와 R의 반경과 여기 어, 하중의 W와 여기 수평한 거리 B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것과 또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 설명한 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반려가이가 베어링 표면의 수직안선이 이루는 각은 동마찰각 파이 K이다. 그래서 M은 R 사인 파이 K는 R 뮤 K와 같다. 그래서 베어링 반력을 힘 우력계로 처리할 수가 있고, 자, 도식적 해법은 반려갈은 마찰원의 접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RF는 R 사인 파이 K는 R 뮤 K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회전하는 이제 중공축을 돌아간다. 중공은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중공축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데이터 M은 R 데이터 F는 R 뮤 K 데이터 N은 같고, 자, 이걸 또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식이 도출이 됩니다. M은 이렇게 인테그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경 R인 축에서는 M은 3분의 2 뮤 K PR이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보시고 요거는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중공축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중공축에 대한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 개정되기 전에 들어갔던 자료예요. 자,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 마무리돼 갑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실 때 제가 천천히 하니까 강의 들으실 때 여러분 2배속으로 이렇게 빨리 들으시면 목소리도 더 좋고 정상 속도로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빠르게 보시면. 자, 많은 내용을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쨌든 많은 내용을 다 다루지는 여러분 못하고 있는데 정말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꼭 보시고 이제 베이트 마찰만 하고 마무리 될게요. 마무리. 자, 베이트 마찰은 우리 페이지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베이트 마찰, 베이트를 많이 쓰죠. 여러분, 평베이트 풀리나, 여기에서 이제 베이트 걸어서, 풀리류에 걸어서 이제 회전 운동을 시키고 하죠.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베이트를 많이 쓰죠. 그래서 베이트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려 할 때 T1과 T2의 관계를 구하라. 자, 베이트 요술의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이렇게 여러분 그릴 수 있겠죠? 네, T1, T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원통 드럼에다가 이제 평베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평베이트. 평베이트는 평평하게 되어 있고 V베이트는 이런 모양으로 단면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양단의 T1과 T1의 관계를 구합니다.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네, T1, T2 여기. 자, 수직력 N 그리고 마찰력 F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움직임이 생기니까 데이터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각이 델타 세트. 네, 데이터 세트. 네, 데이터 세트. 그리고 요거 작은 것을 PP라고 합시다. PP. 지금 이 작은 부분을 지금 잘란 거예요. 벨트. 여기 일정 부분을 잘란 겁니다. 네, 요만큼. P와 PP 요만큼 지금 잘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P점에서 장력을 T라고 하고, P점에서 장력을 T라고 하고, T,
그리고 P 프라임에서 장력을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합시다. 됐죠? 네, 그러니까 지우고 델타 T. 자, 베이트 요소의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베이트가 받는 힘에는 두 장력 위에 드럼으로부터 원통료 드럼부터 받는 수직 방향 반력 델타 N이 있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찰력이 델타 F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짐이 발생하려는 순간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델타 F에다가 정적 마찰 계수를 줘. 미끄러짐을 발생하는 순간이니까 그 델타 N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 세트가 0에 접근하면 델타 N과 델타 F 및 델타 T도 0에 접근을 합니다. 점에. 하지만 P점에서 장력 T는 변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 기호를 이해하는데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좌표축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으면 식은 이렇게 구해지겠죠. 자, 시그마 fx는 0이고 여기 t 데이터의 코사인 2분의 데이터 세타 마이너스 t 코사인 2분의 데이터 세트 되고 마이너스 뮤 데이터에는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평행방정식 시그마 fy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에서 데이터 n을 소거하여 조합한 후 데이터 세트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데이터 세트를 0으로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변수를 분리하고 적분하면 네, 이렇게 식이 도출이 되겠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제는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네, 자, 예제를, 여러분 과제로 내줘야 되겠네요. 예제. 풀이하는 걸, 풀이를 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네. 아이고, 1시간 안 넘게 할게요. 그래서 마찰은 복습할게요. 마찰은 건조 마찰 법칙 이해하고 정마찰 계수와 동마찰 계수 얘기했죠. 여러분 이해하시고 마찰각, 세기와 나사 많이 사용되죠. 네. 그래서 경사편에서 물체 미끄러진 문제와 나사 문제의 상사성, 네, 유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바퀴 마찰과 구름 저항력, 베이트 마찰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찰은 뭐 진동도 그렇지만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죠. 우리가 설계를 하는 데서 마찰이 없으면 이론상으로는 무한정 이제 운동하려는 거는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마찰이 없으면 정지가 되질 않겠죠. 그리고 아까 표면 거치기 말씀도 드렸다시피 자, 기구 설계 요소에 아주 마찰이 중요한 변수고 요소입니다.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어요.